나이가 들어 우리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결코 거창한 질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삼키는 물 한 모금의 사소한 캑캑거림, 그 작은 틈새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내 목구멍을 지키는 작은 근육 하나를 놓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노후의 존엄과 수명은 소리 없이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맙니다. 가장 당연했던 일상이 커다란 재앙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몸이 깊은 속에서부터 보내오는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니어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읽는 남자의 잔잔한 서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금 마신 물 한 잔에 나도 모르게 쿨럭이며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으신지요? 예전에는 떡을 거칠게 먹어도 바쁜 걸음으로 밥을 삼켜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저 맑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목이 턱 막히고 가쁜 기침을 쏟아내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서글프고 쓸쓸한 일입니다. 저 역시 이 나이를 살아가는 게 처음이라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이런 작은 서투름과 신체적 변화 앞에 덜컥 겁이 나고 마음이 아려오곤 합니다. 흰머리가 늘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매일 거울을 보며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만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노화는 미처 알아채지 못해 더 외롭고 고독하게 다가옵니다. 거울 속 외양을 가꾸는 일에는 그토록 정성을 다하면서도 정작 내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내면의 가장 깊은 힘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방이 고요해지는 시간이 오면 문득 내 몸의 작은 변화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말년 건강과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 목 주변 삼킴 근육의 엄중한 경고와 이를 품격 있게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할 때 다리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며 열심히 걷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을 삼키고 숨을 쉬는 유일한 통로인 목 근육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삼킴장애, 즉 연하곤란의 전조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 사례가 조금 잘 들리네 하고 허투루 넘길 일이 결코 아닌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말년 건강을 병상에 묶어두는 모든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거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 가슴 아픈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부단히 건강을 관리하며 당당하게 살아오신 어느 품격 있는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남부럽지 않은 좋은 식당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갑자기 목에서 턱 막히며 사례가 심하게 들린 것입니다. 사방으로 물을 뿜으며 기침을 쏟아내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캑캑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던 주변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자식들은 깜짝 놀라 등을 두드리면서도 은연중에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자녀 중 한 명이 무심코 던진 "아버지, 이제 물도 제대로 못 드시면 어떡해요?" 라는 그 서글픈 한마디는 가슴에 깊은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는 다정한 자리가 도리어 두려운 공포가 되고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깊은 자괴감과 쓸쓸함에 홀로 눈물 짓는 날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처럼 삼킴 근육의 약화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후의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로서의 당당한 존엄성, 나아가 내 말년의 모든 품격까지 처참하게 흐려놓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가슴 졸이거나 나 홀로 서러웠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외로운 마음을 제가 깊이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쇠퇴를 슬퍼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하는 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면의 힘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다듬어가는 결단에 있다. 세네카의 위대한 통찰처럼 우리는 살해들림이라는 작은 신호 앞에서 이제 나도 다 늙었구나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운명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 없지만 무너지는 속도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과 루틴으로 충분히 늦추고 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년의 품격을 고고하게 지키고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목 주변의 삼킴 근육을 깨우는 3가지 내면의 지혜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목을 부드럽게 젖히고 당기는 삼킴 근육 스트레칭을 삶의 거룩한 의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루 3번,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혔다가 다시 턱을 가슴 쪽으로 바짝 당기는 동작으론 마음을 다해 반복해 보십시오.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목 주변의 심부 근육을 자극하여 기도로 음식물이 잘못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나의 몸을 정성껏 가꾸는 이 짧은 3분의 시간이 바로 내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서 조급함과 무거운 압박을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바빴던 속도로 살아가려는 고집을 조금은 내려놓고 물 한 모금도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그 온도를 느끼며 천천히 나누어 삼키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는 성숙한 인간의 마지막 조건으로 속도의 조절을 꼽았습니다. 말년에 이른 우리의 삼킴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생존 행위를 넘어 지나온 삶의 가쁜 호흡을 차분히 가다듬고 내 안의 홀가분함을 연습하는 고요한 명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 고독감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목 근육을 가장 단단하게 굳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마음의 온전한 긴장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야 목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되는 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수건을 목에 온화하게 얹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라고 다정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내면의 평안이 깊게 깃들 때 우리의 삼킴 근육 또한 가장 단단하고 유연하게 우리를 지켜줄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는 내 몸이 보내오는 작은 신호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례가 자주 들리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정성껏 돌보고 사랑하라는 몸의 다정한 속삭임입니다. 스마트폰 타자가 조금 서툰 우리 시니어머나 가족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아주 쉬운 마중물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보기 중 지금 나의 상태는 몇 번에 가까운지 댓글창의 숫자로 편하게 마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요즘 부쩍 물을 마실 때 캑캑거림이 잦아져 내심 덜컥 겁이 나고 걱정되는 상태. 2번. 오늘 배운 목 스트레칭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려는 상태. 3번. 이미 내 몸의 신호를 잘 이해하고 매일 정성껏 몸과 마음을 가꾸며 평온을 누리는 상태. 서로의 번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위안과 용기를 댓글창에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숫자 하나가 이 서재를 채우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어머나 하고 기분 좋게 놀랄 만큼 근사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위로, 지혜를 읽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